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남구의 광역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이면 직접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 쓰레기들이 매립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시행 규칙이 개정돼서 그렇고요. 수도권이나 인천, 경기 쪽 같은 경우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게 금지가 되고요. 이제 시행일 자체가. 그리고 그 외 지역은 2030년 1월 1일부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행정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 양 중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부피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또는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는 이 양도 줄어들게 하고 일단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내용들이 좀 논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아니 올해가 아니라 그 11월 5일 날 저희 주택가에 종량제가 아닌 분리수거장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치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집 앞에 내놨던 그 재활용품들이 분리수거장으로 모이게 되는 건데요. 이 분리수거장을 이용하는 세대가 약 2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8분의 이제 관리자들이 계세요. 분들은 아침 6시부터 10시,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이게 하루 8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다 보니까 낮 시간에도 전체 개방은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그 4시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동안만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오신 거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육장도 되기도 하고요. 좀 더 동네가 깨끗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종량제 봉투는 무게감이 있어서 바람에 날리거나 고양이가 건들지 않으면 그 날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좀 가볍기도 하고 부피가 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 영향에 많이 날리기도 하고 길거리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분리가 되면 지역도 많이 깨끗해질 것 같고, 그런 부분, 특히 재활용 부분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 지역에서의 준비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서, 저도 이제 공론 과정이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지 이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라 이게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 그 분리수거장을 이용하시는 주민이 가장 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일이 가가오 방문해서 설명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운영도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도 해보고,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집 앞에서 수거하는 것과 분리수거장을 운영하는 것을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주택들은 그 분리수거장에서만 수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공감을 해야 되고, 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먼저 얘기가 나와야 정착이 되는 거지, 행정에서 수거장 설치해놨으니 이용해라 한다 해서 주민들이 그러겠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주민이 직접 나서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찾아봤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지금 설치된 것이
원래 설치하고자 했던 공간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물망에 올랐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일부 간담회를 좀 해봤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이게 반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오해들이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재활용, 뭐 폐기물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 갑자기 내 집 앞에 뭐 쓰레기 더미가 뭐 생기는 것처럼 이런 게 강하게 좀 작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간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분을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이게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선정했던 공간에서 두 번째 선정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쪽 이번에 설치된 공간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다 환영하는 공간이라서 그분들하고 어떤 지역에서 분리수거장의 모델을 잘 만들면 기존에 반대했던 공간에서도 바로 가까우니까 직접 와서 보기도 하고 또 변화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들이 제3회, 제4회 분리수거장을 설치했을 때 크게 뭐 부담 없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동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의 문제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이 주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직접 주민자치회에 어찌됐건 주민자치 형식을 따르는 거고요. 그 안에 지금 공론을 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이걸 저희들은 그냥 주민협의체라는 명칭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초까지 좀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저희가 환경국가이기 때문에 환경국가위원들 하고요. 저희가 그 지역 그 분리수거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쓰담쓰담이라고 동네에서 쓰레기 줍는 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담쓰담 회원들 부분 참가하시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양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버려졌던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있는 이 재활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요걸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 이 분리수거장이 설치된 곳에 이제 어린이공원 한 모퉁인데 이 공간을 통해서 그 지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나 뭐 작은 음악회든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공간도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습의 공간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긴 하나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풀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고민해서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8분이 그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2곳, 3곳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상주할 필요는 실제 없거든요. 잠깐 이쪽 한 군데에서 한 30분 좀 정리해주고 우리가 재활용을 벌이다 보면 좀 깨끗한 상태에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분리수거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한 분이 잘못 버려놓는다거나 분리수거가 안 되면 그 다음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좀 관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순환식으로 하면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관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들이 결국은 우리 동네를 좀 더 밝게 만들고 기후위기 상황을 동네 주민들이 직접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이 부분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잘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해서 지금 우리 김도훈 의원님이 하시는 그 작은 주민공론장이 좀 모범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 내서 광주에도 좀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좀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김은용 회장님, 예, 지금 차 안에 계시네요. 예, 예, 늦어가지고 차 안에서 지금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의정부 얘기를 좀, 경기 북부 얘기를 조금 예, 예, 예. 잠시 해주십시오. 주차하고 바로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일단, 김윤정 위원장님 춘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당진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춘천인데요. 저희는 뭐 그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일단 그 올해 이제 반년 이상, 네, 8월 말까지 해서 9월 초에 공론화를 마치고 이제 시장님께 권고했던 대중교통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공영제를 공론의 결과로 권고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가 네, 지난주 수요일에 공영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의 그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했던 이제 시민공론장의 결론은 어쨌든 시민들의 권고한 대로 네, 시 정부에서 수용한 그런 이제 마무리는 되었고요. 대신 이제 이 이후에 그 권고안에 담겼던 이제 그 노사 간의 예산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이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그 과정이 좀 공개되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 사업들 정책들이 좀 다양하게 연결되는 통합적 구조로 시민들과의 이제 지속적인 네, 의견 수렴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좀 지켜보고 또 저희가 또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공론장을 진행하면서 네, 여전히 이제 부족한 과제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 이슈에 좀 커다란 공론화 과정들도 생길 수 있지만 이제 그 외에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이제 공동체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주민자치 사업 안에서 스스로 이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역량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저희가 지역 안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공론화할 때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론이 진행되는데 좀 기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조례화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주민들의 이제 공론장이 이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기반을 잘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를 네, 다양한 단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박태순 대표님께서 네, 고단한 일정으로 춘천에 함께 오셔서 이제 다양하게 시민활동가 단위와 그리고 이제 이 공론장의 실무로 계속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 단위 그리고 이제 시의 주부 부처 네,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던 공론화 분과위원들과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 이제 공론이라고 하는 담론을 어떻게 이제 확인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좀 천천히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굉장히 어,
작년부터 그 버스 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춘천시장이 제안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실제로 실무를 맡아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결론을 도출하고도 시장이 입장 발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애를 태웠던 상황이 좀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근데 마침 지난주에 그 논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공영제를 하기로 해서 일단 그 버스 공영제 관련된 공론화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민이 원하는 공론화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인 공론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법과 제도화하는 노력도 또한 동시에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윤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시민사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이제 전개해 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거의 뭐 감사합니다. 휴일도 없이 거의 네, 걱정은 네. 이제 공론화분과 위원님들이 다른 분과로 가시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진짜 좋은 분들이시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신 거죠. 네. 이게 잘 의미 있게 잘 계승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여기 그 화면 나오는 대로 그냥 쭉 하죠. 예. 김윤용 위원장님, 경기북부 예, 관련해서 좀 지금 현안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좀 말씀을 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준비위원회인데요. 경기북부 공론포럼 준비위원장인 김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제 의정부에 지금 우리 박대순 대표님이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해주셔서 특별히 이제 주민공론장에 대한 명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정부의 시민단체장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많이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의정부가 정치 환경적으로 문희상 의원하고 홍문정 의원이 한 30년 가까이 이 철권 정치를 뿌리내려서 시민단체들이 거의 없어진 그런 와중에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박태순 대표님이 오셔서 다시 그 불씨를 만들어 주셨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거를 생산하는 주민 공론장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가지고 진행을 다시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모여서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연천 우리 공론포럼 강정환 대표님이 많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러는 와중에 의정부의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공공하수종말 처리장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KDI 그 심사까지 다 통과를 했고 시의회의 동의 그 민자투자유치법에 대한 조례 통과까지 다 지금 진행된 상태고 이제 기재부의 심의만 남아 있고 사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절차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어저께 우리 시민단체 14개 단체하고 뭐 정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시민 촛불 문화제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의정부 공공하수 처리 시설 민영화 반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민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다가 공청회를 요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재부 심의위원회에다가 지금 이제 탄원서를 시민들, 시민단체, 이제 정당들 함께 해서 탄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청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장님 면담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아직 이 공론 포럼의 시스템 준비가 우리가 교육이 덜 된 상태인데, 현 시장이 삼선 시장인데 이제 경기도 교육감을 나가시려고 하는 분인데 2월 말까지 이거를 사업자 승인까지 다 결과를 본인이 선정까지 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건설 기간이 64개월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차기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도 완공이 안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사업이고, 또 30년간 그 관리 운영권을 넘기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주민 설명회를 시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대다수 몰랐고, 우리가 거의 한 45만 정도 되는데요. 5명이 주민 설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몰랐고, 그리고 KDI 심사도 너무 초고속으로 좀 진행하는 와중에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공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박태순 대표님한테 일단은 진행을 저지를 먼저 하고, 다음 차기 집행부에서 이거를 수기하고 공론화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또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어저께 시민촛불문화제에서 시청에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 녹음을 해 가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또 드렸고, 또 이제 시민단체 연합에서 이제 시장님 면담에 요청을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는데, 또 우리 대전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수종말 처리장 민영화에 대해서 포항도 지금 반대들을 시민단체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데, 더불어서 좀 같이 연결해서 많은 도움들을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하튼 우리 한국공론포럼 우리 박태순 대표님과 또 많은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 제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정말로 주민공론장을 통해서 정말 이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에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팅하고 나오느냐고 늦어가지고 차에서 인사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의정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좀 전문가 그룹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전문 분야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박태순 대표님이 오픈해 주셔서 이 지금 우리 전체 톡방에서 함께 들어와서 늘 수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불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고요. 의정부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휴전선 접경지대고 또 굉장히 이렇게 좀 보수색이 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굉장히 대형 사건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대전처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간에도 좀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 모색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 공론 포럼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 당진에서는 인천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권중원 총장님 참여하셨네요. 예. 인사 말씀 겸 당진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3표장 이후에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예. 권중원 소리가 안 들리- 총장님, 권중원 총장님 참여하셨나요? 예, 예, 예. 지금 아,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권 총장님. 예. 들어와는 계신데, 네. 예. 예, 권 총장님. 일단 됐어요? 먼저 말씀, 예, 예. 됐습니까? 얼굴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얼굴은 지금 내가 좀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숨기게 했는데, 야, 지금 인천 회장님 좀 말씀하시죠? 예, 그래요. 회장님 먼저 예, 그래요. 말씀하시고, 예, 권 총장님이 좀 예, 예. 보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당진은 그 모든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그 지난 그 3표장 공론화위원회가 한 3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당진 시민들의 이제 요구를 당시 시장이 받아서 그 3표장 권중원 총장님 그 중심으로 3표장 반대 대책위에서 좀 가열차게, 그리고 그 위원장님이 박태순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좀 당진 시민들한테 민주적인 절차를 좀 맛을 봤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 와중에 모일 때는 소장님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셨을 때는 당진 지금 제가 당진 공론 포럼 준비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모임도 이제 잘 됐고 이슈가 있을 때는 잘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일단락 되니까 좀 잠잠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모임 한 2번을 주최를 해가지고 공론 포럼 준비위원회를 좀 공론 포럼으로 정식으로 발족하는 문제를 좀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합의는 돼가지고 이제 타 지역의 공론 포럼 운영 규정이나 이런 여타들을 살펴가면서 한국 공론 포럼의 어떤 지부적 성격이나 이런 형태로 당진 공론 포럼을 정식 발족하는 문제를 좀 회원들하고 좀 논의가 좀 완성돼 가는 과정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진 공론장 지원 조례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뤄낼 것인가. 참여연대 회원 중심으로 저희가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주체 세력인 참여연대가 좀 미온적인 태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력을 좀 확대시키고 그 주민 발의 차원으로 이것을 진행해보자라는 차원으로 그것도 이제 일정 또한 합의된 상태입니다. 주민 발의를 통해서 그 여타 시민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시민단체 회원과 함께 제안하고 그 공론포럼 준비단을 좀 결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실무진을 구성하고 주민 발의 청원서를 이제 서명 받고 또 이제 토론회도 하고 타 지역에서 한 것처럼 토론회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 공론장을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여기 상정을 3개월간의 이제 초원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명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낼 생각입니다. 저희 그러고 이제 3회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권충원 총장님이 좀 더 저보다는 더 진행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네, 예. 예, 지금 이제 그 공론 포럼 그 발족과 관련된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시민 발의 조례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시고 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당진 3회장 관련해서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방금 그 우리 인천 회장님이 그 당진을 그 공론회장
그 추진 준비위원장으로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지금 뭐 거의 2년 다 돼가죠. 그 사실 저도 이렇게 뭐 공론화위원회가 무슨 참여연대 중심으로 박전 소장님이 2년 전에 오셔갖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준비 과정은 제가 못 듣고 이제 3패전 싸움 시작하면서 공론화 준비가 당진에 참여연대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사실 참여연대의 그 주요했던 지도연 멤버에서 3패전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우리 박태서 소장님이 당전에 하여튼 지난 3개월 동안 오셔서 하여튼 잘 공론화 위원회로 이렇게 뭐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100% 만족은 아니지만 뭐 세상에 100% 만족은 있겠습니까? 각각 사업주나 그다음 시민 입장이나 시민단체나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든 이 합의를 도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당시는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관련한 공론장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안해서 공론화를 3개월 정도 총 15회에 걸친 토론과 이렇게 어떤 집단 의견을 모으고 한 과정들을 잘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 한 5가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첫 번째는 뭐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에 관한 걸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겠다는 거, 사업주도. 두 번째는 안정화 방안에 대해 3패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사업체의 노력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의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듣는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후 운영 관리에 대한 3패장 관리에 대한 이렇게 시민감시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각 감시지원센터 위탁 수탁을 받는 아마 마감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18개 그 시민감시지원센터 우리 당연 3패장 반대 범대책위에 2개 단체가 아마 이렇게 지원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환경동연합하고, 또 한 군데는 사단법인 환경참여연대라고, 뭐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니지만 2개 단체가 뭐 의지를 갖고 준비해서 아마 어제 6시 마감인 것 같은데, 총 예산 5억이고 인력은 3패장 그 팀하고 현대제철 주변감시팀 이렇게 해서 2개 팀으로 해서 총 5명, 예산 5억에 대한 100% 시의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임금비 지원 연간 5억 예산으로 발족을 하기로 하고, 아마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3패장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물이었고요. 또 마지막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시장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당진 공론장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 조상년 당진시 의원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연대화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적극적으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한 4가지, 5가지 정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공론화하면서 경험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마을, 아까 누가 이렇게 어느 방송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마을 주민에 급조되는 뭐 5명이 참여하는 마을 주문에 설명했다 그러는데,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그 농민들 모아놓고 3패장 설명회를 하고, 어떤 데는 누락시키기로 하고 설명을 하지 않고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거나, 또 모았는데 그 인원이 없어서 다시 딜레이가 다시 되는 그런 이렇게 3패장 주민 설명회가 각각 있었거든요. 그 당진에도 2018년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점에서 확인을 잘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굉장히 좀 각을 세우면서 공론화위원회 3개월 동안 끌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여튼 이게 사업체로 자꾸 자료를 내야 되니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우리는 같은 문제 제기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공론화위원회 15명이었지만 거기에는 별도의 전문가 집단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장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서면 질문도 하고 서면 답변도 받고 그렇게 쭉 공론화를 운영을 하는 결과에 대한 5가지 합의를 저희들이 이뤄냈거든요.
뭐 그 정도 이렇게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이렇게 사후 운영의 관리에 관한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 그리고 3회장 우리 범대체계에서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암중 모색 진짜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서로 각 대립각만 세우면서 긴장관계로 싸움을 1년 2개월 하다가 이렇게 1년 3개월 전부터 3개월 동안 저희들 공론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박전 소장님의 이 사실 공로가 굉장히 크고 하여튼 뭐 코로나 상황인데도 40명, 50명씩 모여서 집단 토론도 하고 또 그 공론화에서 뭐 저희들 경험하면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시장이든 국물이든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확약을 받았고 그 시장한테도 그걸 이렇게 확답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거. 그다음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투표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다, 표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원칙과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든 시민단체든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공론화위원회 토론에 참석할 수 있고 이렇게 질의할 수 있고 의견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기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위원회라든가 시에서 이렇게 미리 짜여진 각본의 심의위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열린 어떤 얘기든 어디서도 이렇게 사전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그다음 누구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다음 충분한 그 자료 제공 뭐 등등 뭐 전문가 집단에 대한 활용 이걸 석 달 동안 했는데 사실 석 달 동안 굉장히 하여튼 그 담당 공무원도 힘들어했고 얼마 전에 저희 평택에 당진 3회장 관련한 그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평택시가 이렇게 바로 당진 여기 바로 옆에 있죠. 그 이렇게 거기에는 미리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협치위원인 것 같아요. 협치위원 민간 그 이렇게 협치위원들이 공론화 관련한 걸 어디서 얘기 들었는지 그 조례를 통과하고 그 공론화위원회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토론하려고 모든 사안들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이게 어떤 뭐 책임감을 갖다가 제가 가서 그런 것이 공론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안을 공론화위원회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사안별로 그 집단에 이렇게 어떤 관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사안에 따른 공론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공론화위원회 모든 사안을 다 처리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그 얘기를 박태선 소장님이 늘 했던 그런 이 공론화에서 얘기를 좀 전달하고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걸 주도하려는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게 하고 온 저기 사례 발표를 좀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했던 그 이렇게 명분과 상호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그 대립각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시민단체 얻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또 처음부터 공론화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진도 지금 3회장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막 큰거든요. 이게 송전철탑 지하 마지막 이렇게 문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소들섬 뭐 지키기 생태 환경 이렇게 그쪽으로 송전철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 입장도 있고 주민도 있고 지금 대책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 등등을 모든 걸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방식이든 공론화위원회가 갈 수 있는 하여튼 어떤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정말 잘 이렇게 하여튼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마을 주민도 그렇고 이게 다 무조건 공론화로 자 이건 공론화 뭐자 이건 공론화자 하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충분한 숙성되거나 그 과정을 펼칠 때에는 마지막 해결 방식은 공론화로 가야지만 이게 긴 싸움에 서로 지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당진에서 경험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진에서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일 날 공론화 초에 끝났죠. 끝나고 한 3개월 동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는 지금 이제 우리 인천 회장님이 준비하는 당진 공론장 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을 통과시키는
시민 발의로 약 한 5천 명 정도 아마 서명을 받는 건데 아마 지난주에 하여튼 시민단체에 좀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하여튼 시민 발의로 하여튼 만들기로 아마 이렇게 얘기되었기 때문에 인천 회장님이 굉장히 바쁜데 뭐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제안하고 그때 빨리 이 조례서 너무 다 나왔는데 그걸 들고 있지 말고 빨리 이렇게 공유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인천 회장님 워낙 바빠서 그 제안서하고 하여튼 바로 앉아 그 조례 관련 서명 받는 시민들한테 5천 명 당시에는 17만인데 수적으로 5천 명 정도 받아야 되는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한 2,500명인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아마 당시에서 알아보는 중이고 주민 발의로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아마 그 내년 그 의회 시작되기 전에 선거 전에 제안 제출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 내에 서명 받고 일단 올해 최소한 되면은 이렇게 전반기 회기 때의 안을 시민 발의로 이렇게 올려놓는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예, 그 춘천의 경우가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공론화를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해서 사례를 만들어 냈다면 당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이제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에 기반해서 공론장을 이제 만들어서 일정한 성과를 이제 도출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조례까지도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보다 당진에서 이제 주민공론장 조례 관련해서 시민 발의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시민 가슴속에 남는 그런 조례가 되고 살아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열렬히 응원합니다. 잘 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상범 그 울산의 신화이신 이상범 처장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연락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처장님. 네, 제가 지금 얼굴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조금 전에 오늘 케이블카 반대 캠페인 산행 갔다가 이동하는 중이어서 못 켜고 이제 도착해서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예, 이상범 처장님 소개를 먼저 좀 하고 처장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만남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이상범 처장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이 주민에 의한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울산 북구의 음식물 처리장 관련된 것을 시민 배심제 방식으로 시민들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 설정과 내용에 관한 구성을 실제로 주도하신 분이세요. 저도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귀국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정부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런 사례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처장님을 그때는 이제 북구청장이셨는데요. 알게 돼서 요번에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친절하게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저기 춘천의 김윤정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때 들어와서
그 다른 분들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사실 뭐, 전 이제 뒤늦게 늦깎이로 이제 환경단체 상경 활동을 한 지 이제 3년째 되는데, 저도 우리 박태선 선생을 참 오랜만에 뵙게 됐고요. 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거 소개를 받고, 일단 카톡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왔고, 제가 오늘 시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댓글을 안 달았었는데, 마침 산에 갔다 오는 시간대가 해서 왔고, 저는 근데 아직 아까 소개를 해주신 거는 그 사례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민선직이 북부청장이 돼서 그때 음식물 자원화시설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도 안 통해서 정말 하다가 뭐랄까 이제 최후의 방법이다 싶은 걸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제 시민 배심원단 제도를 제안해서 저는 반대하던 주민들도 받아줬죠. 그래서 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하여튼 과정은 좀 신선했고 괜찮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하여튼 이상한 일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구청장 임기를 제대로 못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바뀐 게 한나라당 쪽으로 바뀌면서 그 시설이 결과까지 좋은 결과로 끝내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울산 환경운동연합 상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울산이 이제 국가 산단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현안이 많고 갈등 요인도 많고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아마 전국 모든 지역에 있겠지만은 우리도 이제 그걸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 근데 좀 결이 달라요. 뭐냐면 대부분은 그냥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되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라면은 울산에서의 갈등은 이제 60년대 초에 조성된 국가 산단이 조성할 때 공해 차단 녹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 산단 주변에 이제 나지막한 야산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거의 60년이 됐잖아요. 만 58년이 지난 게 이제 작년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공원 일몰제가 돼서 이제 난개발된다 이렇게 하니까 LH 공사에서 거기 아파트 짓겠다. 근데 60년대 초에는 국가 산단과 울산의 구도심과의 거리가 거의 한 2km 이상 정도씩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가 팽창하면서 지금은 불과 한 200m, 300m 가까이 있으면서 그 사이를 이 도시공원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고 이제 제가 환경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보니까 이걸 개발한다 그래서 이게 반대 운동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진행돼서 늦은 거죠. 그렇지만 그걸 막고 울산시를 압박해서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공론화를 요구했었거든요. 공론화를 요구했는데 어떤 걸로 타협했냐면 갈등 영향 분석을 타협을 했고 갈등 영향 분석을 마쳤어요.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을 용역을 담당한 데가 한국행정연구원인가 거기인데 거기서 이제 권고한 거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관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어떤 하나의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것을 울산시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민관협의회 구성하는 데 또 진통이 한 달 반 거쳤고요. 구성이 맞춰서 다음 주에 첫 미팅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박태선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울산을 찾아주시고 저를 찾아주신 게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많은 경험과 지혜를 주기 위한 어떤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용들도 같이 지켜보고 저희들도 또 하나의 또 유의미한 사례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 울산 사례 소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민주도 공론장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민운동조차도 이제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점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울산에 새로운 이렇게 모범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번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참고를 좀 할 만한 것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대전 월평공원 일몰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에 말 그대로 협의회 논의가 협의회 내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이 과정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굉장히 공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만 거기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철두철미하게 그 공론화든 공론장이든 그것이 갖는 힘의 원천은 정말로 그 무서울 정도의 공정성이에요. 그 공정성의 힘으로 그 의사결정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뭐 그 정치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타협의 측면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강하게 갖는 것은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상범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옛날에 시민 배심제를 이끄셨던 마음으로 이 과정 전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오늘도 좀 몇 분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말씀 들으셨지만 그런 거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이 이후에 과정에서 같이 고민되는 거 같이 고민도 나누고, 또 저희들은 또 필요하면 울산에 가서 당진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저희들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들 다 역량과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문제 많은 울산에 새로운 전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울산에 이어서 이제 경주에서는 오늘 참여를 안 하셨는데요. 경주에서도 주민공론장 관련된 사례와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 관련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경숙 선생님 대구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손승락 선생님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마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선생님 대구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시나요? 대구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로 복잡하던데. 예. 그러면 손승락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재호 청년도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운영위원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손 선생님, 요즘에 네, 가장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활동이 빛나는 분이신데, 도시계획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
민간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얼마 전까지는 민간공원 특례삼 아파트 짓는 것만 이렇게 해결 방안으로서 법으로 인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거나 보존녹지로 지정하는 방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공원과 역할은 동일한데 용도지역처럼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서울하고 부산이 이기대 공원 쪽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녹지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기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유사합니다.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을 해서 난개발이 안 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이제 보존녹지로 지정하는 방법은 자연녹지는 명칭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개발을 하기 위한 예부 용지가 자연녹지고 개발 더 제한하는 게 이제 보존녹지입니다. 이제 보존녹지로 하면은 개발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일몰제 이후에 국토부에서 방안으로서 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협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 할 방법 중에서 울산 지역에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면은 좀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그 광주 관련된 그 말씀도 조금 지금 상황을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광주 관련된 상황은 이제 다음 주 이제 아직 확실하게 이게 실현이 안 됐고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오시면 예. 하시기로 하고, 그 정재호 동명이인이라서 정재호 청년이 아니시고 오늘 최현정 선생님이 시댁에 가시는 바람에 오늘 정재호 준비위원님께서 나오신 거네요. 김천 공론 포럼에 정재호 위원님 지금 소리 예, 들리시? 대표님.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가 아니고 장재호입니다. 장입니다. 장재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예. 예. 장재호 위원님. 예, 우리 김천은 그 얼굴도 보여주세요. 제가 밖에 좀 나도 그래요? 못 씻어가지고 그래. 아직. 그러시구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기 의원님하고 최현정 위원님이 공론 포럼에 참여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오늘 뭐 공교롭게 두 분 다 뭐 집안 또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김천 소식을 전하고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수요일 날 11월 24일 날 김천 공론 포럼 이제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간에 준비했던 우리 김천시 주민공론 조례를 김동기 의원이 김천시 의회 전문위원들과 또 시청 직원들과 이렇게 좀 문구하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중복되는 것도 좀 삭제하고 내용도 약간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수정안을 가지고 또다시 회의를 했고요. 핵심적으로는 공로나 제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그리고 의회 주민이 이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됐는데 당초에 이제 시장이 제안하는 그 항목 사안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들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광의적으로 해놔야지
오히려 이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뭐 저희들 위원들이 준비위원들이 좀 동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은 우리가 초안에서는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준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고 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이제 절차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를 삭제를 하고 바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뭐 올해 연말 안에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동기 의원과 이제 그 김천시 입장이 지금 현재 12월 1일 날 김천시 의회가 다시 열리는데 그때는 이제 2022년도 예산안이 그 중점이 되기 때문에 21년도 추경과 22년 예산안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안건들을 좀 다 자제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또 이제 예산안 때문에 좀 협조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 초에 한 2월쯤 가서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김동기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김천 공론 포럼 창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좀 통과되고 나서 한 2월 중순에 이제 때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되고 나면 이제 3월 9일 날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현안에 좀 많이 그 쏠려 있는 그 사회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을 끝내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그래서 3월 한 중하순경에 저희들이 창립하는 것으로 좀 목표를 잡고 그 안에 저희들이 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서 그동안에 회원을 좀 더 확충을 하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회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천에서는 지금 뭐 여러 단체들에서 처음에 우리가 SRF 소각 시설을 이제 반대하는 그 주민 모임을 하다가 이런 지역 현안들에 의해서 이런 주민 공론 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걸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창립하기 전에 주변에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이 작은 주민 공론장을 한번 그전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지역 현안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뭐 주에 찾던 중에 또 한 건이 이제 김동기 의원한테 그 해당 주민들이 연락도 오고 했었는데 김천시 대등면에 국가에서 이렇게 산림 그 채취 농산물 아니고 그 산에서 나는 버섯이라는 이런 채취권을 가지고 이 대등면 조령 1, 2 주민 간에 이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그 주민들도 공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일단은 해당 면하고 이렇게 좀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는 아마 이게 순차가 되면 내년 3월 중하순이 되면 아마 공론 포럼이 발족이 창립이 되고 나면 좀 더 활발한 공론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좋습니다. 그 김천은 주민공론장 조례를 우리가 이제 같이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안을 좀 만든 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뭐 6, 7차례 계속 모임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 또 지역의 그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임을 의원 같이 하면서 이제 굉장히 내용을 단단하게 지금 다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좀 전에 장재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제정을 그냥 조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공론장을 작은 사안이라도 이렇게 실제로 지역의 사안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공론장이 무엇인지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천 소식 항상 즐겁게 잘 듣고 있고요. 김천 주민공론장 그 조례안 지금까지 나온 거를 여기다 올려놨으니까요. 일단 이 내용을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움이 참고가 좀 될 만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대구 얘기를 좀 듣고, 우리 황 교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고 오늘 좀 마무리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이경숙 선생님, 아직 대구에 이경숙이라는 분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중구의 의원님이시고 지금 공론장 조례를 하고 계신 아주 맹렬 여성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대구 공론포럼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이경수 선생님 계신데 두 분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의원님일 것 같은데 이경수 선생님 소리 들리세요? 네. 연결이 되면 그때 말씀을 좀 듣기로 하고요. 네. 우리 황한식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부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오늘 느낀 소감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범 처장님이 황한식 교수님 부산에서 분권운동 하시는 교수님 맞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네요. 예. 이상범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NGO 지방자치운동 우리 동지로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강사로 항상 모시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범 우리 청장은 영원한 운동가이신 것 같아요. 아유, 같이 하시고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아니, 반갑습니다. 아까 반갑습니다. 모습 뵈면서 예.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네. 긴가민가 이렇게 해서 실수해도 괜찮았어요. 저는 딱 보니까 이상범 청장이 맞더라고요. 그 시기에 옛날에 그 시기에 이상범 청장 같은 분이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권 내부에 딱 이 뭐랄까 뭐 이게 그런 다양성이 별로 용인 안 되던 당시에 아주 다양하게 또 주민적 입장, 지역적 입장을 가지고 하시는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랬었죠. 오늘 여기서 만난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지금 여기에 그 주민 공론장, 한국 공론포럼의 공론장이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지지난주에서 강의도 했었네. 참 그러고 보니 그리 오래 본 거 아니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나오기로 작정을 했던 것은 그동안에 공론장 혹은 공론화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이 현재 어느 상태와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춘천의 김윤정님의 그 얘기나 또 당진의 인지현 위원장님과 건중원 사무총장님 얘기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 얘기, 경주 얘기 또 김천 얘기 쭉 들으면서 역시 오늘 참 나와서 많이 배웠다. 오늘 나오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초 이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요새는 뭐 주민자치와 분권,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어울려서 그냥 자치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치분권이 뭐 대통령은 뭐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 하겠다 하고 또 정책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각 부처에서도 하고 온갖 곳에서 온갖 단체 또는 정치인 누구나 하듯이 입만 뻥긋하면 자치분권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왜 없느냐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박태순 박사가 지금 이걸 보니 이 공론 운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치분권에 대해서 시민이 개인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해목으로 가지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자치분권 운동이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한 것은 물론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론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공론장의 목소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저는 문제의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또 재밌어요. 이 박태순 이 박사님한테 속 빠져들어가지고 요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산에서 부산 분권 혁신본부가 이제 주최를 해서 부산 교육자치 시민정책 의제 포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여 차례, 16차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선 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의제 중에 하나로 교육자치 분권 문제를 정책 아젠다를 제기하면서 그 안에 교육자치를 시민들이 관심이 없고 아무 모르고 있으니 이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론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지자체가 정책을 세우도록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이용해서 공약화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건중원 사무총장님께서 시민 발의에 대해서 시민 발의 조례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총의 말씀 중에 오늘의 명언은 공론화 조례이 제정되거나 말거나 사실상 공론화 운동이 성과가 있었다. 제정됐든 안 됐든지 간에 좀 성과가 있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조례와 또 되게 나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타이밍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시점을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지방선거 시기와 그리고 대선 시기 그 사이에 그 시점에 이렇게 공론화 조례 문제를 공론화 정책 또 공론장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멘트 한 가지 이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윤정님 그 말씀 앞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 참 아주 성과 있게 시민이 참여 성과 있게 잘 해나가고 계신데 앞으로 공론장 운동에서 지역 이슈에서 큰 이슈하고 그 다음에 좀 주민 생활상 이슈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와 함께 소위 거버넌스형 공론장하고 거버넌스형 공론장하고 주민 자율형 공론장 이렇게 또 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춘천은 거버넌스형 공론장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주민 자율형 공론장의 좋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몇 차례 계속 이 조례 제정을 이야기하면서 늘 해왔던 얘기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 구의원 한 사람이나 시의원 한 사람이나 소수가 아니고 다수의 말하자면 조례를 추진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래서 조례 제정 운동 자체가 하나의 공론장 방식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시민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공론장 운동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이야기는 아까 4개항, 5개항을 합의를 받아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시민이 튼튼한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야 지속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4, 5개 지역에 발제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힘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연말로 접어드네요. 또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저희들처럼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또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여태까지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좀 내용을 이렇게 좀 제대로 좀 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그 공론장 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또 이어가야 될 점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때가 가장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살맛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우애도 좀 다지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11월, 12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12월 달에는 뭐 원래 포럼이 원래 첫 번째 주에 있는데 송년회를 좀 겸해서 날짜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온 얘기도 좀 할 수 있도록 12월 한 둘째 주, 원래는 첫째 주에 그 원래 포럼이 있는데 원래 포럼하고 이렇게 같이 송년 모임을 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것이라서 줌으로 송년회를 좀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욕하고 또 기대하고 그런 거보다 뜻 맞는 사람들끼리 바닥에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제가 사회운동을 시작한 게 저도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3, 40년이 돼가는데 내리는 결론은 뜻 맞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그 길을 잘 몰랐던 것이 패착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땅개 작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국 다니면서 정말로 이렇게 큰 기쁨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피곤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피곤한 것보다도 지역에서 정말로 이렇게 강한 열기와 에너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열기와 에너지를 이렇게 자기 실현을 하면서도 이게 공공성이 강한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굉장히 또 한 번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장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12월 며칠이죠? 두 번째 주 토요일이면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 네. 12월 11일 날 우리 좀 금년 12월 11일 날 네. 송년회 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 내년 12월 11일 날? 금년? 금년에
금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에 보내고 어디 한다 그래가지고. 송년회니까 12월 11일이네요. 12월 11일. 그래요. 네, 시간을 조금 당겨서 7시부터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 5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예, 황 교수님 특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지역에서 또 만납시다. 제가 울산에 울산 경주 해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찾아뵐게요. 예. 다른 지역도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님. 네. 안녕. 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문 청장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바꿔줬어요? 똑같아요? 아, 제가 개인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김경숙님이 아까 저기라고 시라 그랬지? 예. 예. 만약에 개인통 잘 모르시면 제가 이렇게 두 분한테 양쪽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아유, 우리 박태선 상임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교육 자체 들었으면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 그 동영상은 저기 녹화는 해놨나요? 한번 보면은 좋을 것 동영상 뭐 그 토론 자료집이 전체 자료집이 충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예, 맞아요. 예. 토론 자료집은 예, 그럴게요. 예, 예. 한번 시간 날 때 예. 볼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 12월 7일 날 또 이어서 네. 이제 완전히 아주 그 내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시민 의제를 예. 교육자치 부분 시민 의제를 딱 정리해가지고 발표하고 정리하는 그 작업을 내년 다음 12월 7일 날 합니다. 아, 교육 분야. 예. 그렇구나. 그것도 근데 줌으로도 하는 거죠. 그때 모실까요 그때? 아니, 저도 그냥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일환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는- 단톡방에 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대를 그래요. 했고. 예. 그러면 그때 지금 네. 올라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손승락 선생님, 인채연 선생님, 윤소 선생님. 네. 윤소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소개 말씀을 못했네요. 윤 선생님, 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예, 송년회 때 뵐게요. 예, 이경수 선생님 아직도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예, 제가 당진도 한번 조만간에 내려갈게요. 예, 같이 상의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손승락 선생님, 예. 예, 할 말이 많으셨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광주구 공론장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박태순 위원장 왔더만 또 나갔는가 봐요. 이제. 글쎄 말이에요. 예. 전화로 합시다. 여기서 뭐 지금 둘이만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화로 예. 광주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예. 그래요. 예. 교수님, 예. 또 예, 자주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예. 예. 나